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중개사법령 실전 동영 모의고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첫 시간 1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중개사법 동영 모의고사 총 4회분을 출시했습니다. 개정법령 완벽 반영했고 최신 판례 완벽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완벽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할 수 있도록 최상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개사법 동영 사회본은 여러분들 이메일로 PDF 파일로 구입해서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 모의고사 사회본은 매주 하루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1회씩 풀어보세요. 뭐 시험 문제 받아가지고 하루에 다 풀지 마시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해설 강의를 많이 안 들으시는데 강의를 안 들으시면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강의는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해설 강의 꼭 들으셔야 여러분이 완벽히 숙지할 수 있고 미처 몰랐던 부분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본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이 사회본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만 있습니다. 대신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 이렇게 항상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있고요.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아래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구입하셔서 강의를 좀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매주 1회 정도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명 꼭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리니까 대문자 소문자 정확히 구분해주세요. 교재 이름도 중개사법 꼭 적으시고 동영 모의고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받으신 다음에 꼭 시간 정해서 꼭 50분 안에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푸셔야 됩니다. 그날 받아서 다 푸시면 그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해설 강의도 약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모의고사는 우리 기출문제 30일에 기출문제를 변형했고 기출문제 중에 빈출지문이 아닌 것은 개정법령으로 대처해서 기출을 가장 정확히 분석하고 또 법령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까지 추가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원래 문제는 이게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옳은 것은 이렇게 틀린 거로 바꾸고 틀린 것은 옳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하면 무조건 합격한데 기출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여러분 실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가끔 출제되는 지문은 빼고 그걸 개정 법령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중에 가장 시험에 걸맞는 여러분 실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확신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법령상 틀린 거죠. 이번 중개보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수가 없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소공은 그 소속이죠. 그 소속에 개공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소속이기 때문에 이중 소속은 아닙니다. 네, 맞았어요. 3번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근데 정말 이거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있을까요? 있으면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건데 참 궁금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좀 해주세요. 다음 4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항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자, 이렇게 왔죠?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회피에 넘어오니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죠. 다음 거래정보 사업자는 과태료다 500만 원. 중개보조임을 알리지 않은 거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 이게 설이죠. 여기 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은 거죠. 한편 확인 설명서 위반하면 확인 설명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그건 업무정지입니다. 이렇게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 과태료입니다. 중개사협회에 가입에 들어다 500만 원. 다음 모니터링 나오면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다음 5번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 중개 의뢰받은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 포함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설명 틀린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1번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사원 3분의 1 이상의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은 임원, 사원, 전원이 받아야 되죠. 이 3분의 1은 아래 3번 3분의 1과 헛갈리라고 했죠. 3번 보세요.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대표이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하며 대표이자 제외한 맞아요. 포함 X. 임원사원의 3분의 1 맞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하 되죠. 여러분 국내상이 더 큽니까? 국제상이 더 큽니까? 국제상. 국제상이 대외상이에요. 대표이자 포함 제외, 제외. 대외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포함 틀려요. 대외상 아주 퍼펙트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자본금 얼마죠? 5천만 원. 5법인 5천만 원입니다. 5법인. 4번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없죠. 사단 법인이어야 되죠. 즉 사단 법인이 되려면 등기해야 되죠. 5번 개설 등록하려면 소유 가능하죠. 임대차,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려도 되죠. 아버지 건물 공짜로 빌렸네요. 참 운이 좋네. 아버지 건물 빌리고 나중에 건 먹으면 되겠네요. 가능하죠. 사용대차 공짜도 가능합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해당하는 자인데 저는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 자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확히 공부했는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모의고사가 안 풀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빨리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등록의 결격사유는 암기법이 아마 전국의 이 암기법은 저밖에 없습니다. 감히 이런 암기법을 저 말고 누가 만들겠어요? 자, 그럼 결격사유 공부하셨죠? 이제 충청도에 금정면이 있어요. 금정면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00~300은 퍼세 하면서 자취 3년 할 때 발생한 일인데 하루는 제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죠. 늦게 자정에 술 취한 나를 무정하게 제 팔로 등쳤스. 그럼 이 좋은 암기법 애워야 돼요? 쓰기만 해야 돼요? 애우셔야 되죠? 자, 여기 쓰기 결사 반대. 그럼 금정면 3년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육아 집행유예가 2년이에요. 2년이 작년에 신을 냈죠. 200~300은 퍼세가 자, 이 법입니다. 중개사법. 300만원 벌금이에요. 과태료 X. 그리고 이 법이에요. 중개사법. 다른 법 X. 벌금 받고 새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 3년. 발생하는 법인에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업무정지 처분 당시 틀려요. 발생한 당시. 자정은 자격정지 기간, 무정 업무정지 기간,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세 가지죠. 미성년자, 피한중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세 가지죠. 니은에 있는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얘는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민법시에는 공부 안 했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하고 복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3년이에요. 등록 취소 3년. 근데 등록 취소 3년, 3년, 3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가 등록 규칙 미달, 결의 지급하는 결격사유, 사가 사망이사는 등록 취소받고 별도로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때 암기법 퍼펙트하죠? 자, 그러면 기억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니은은 X. 디귿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는 법인. 법인은 임원사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그 법인이 결격이죠. 근데 그것이 자취 3년 되는 거죠. 자, 리을이 여기입니다. 쓰기 결사 반대. 사망의 사는
등록 취소 3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 기공인 법인의 해외산, 사망해산 나왔죠? 해산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누락이 취소된 후 3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3년 지나지 않아도 그 대표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쓰기 결사반대 사망해산은 등록 취소 3년 안 지나도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결격이 아니죠. 정답이 니은 리을에서 4번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 기법 잘 보세요. 자, 금고는 이 법 다른 법 다 결격이에요. 집행유예도 이 법 다른 법 다 결격인데 여기 벌금만 앞에 이가 있잖아요. 벌금만 중개사법 벌금이고 금고는 다른 법도 결격이고 집행유예도 다른 법도 다 결격입니다. 선고의 X 여기 하필 앙기법에 여기만 이가 있잖아요. 벌금만 이 법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헷갈렸던 거 한 번에 싹 정리해 주셨죠? 앙기법이 퍼펙트합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 3년 발생한 당시 그리고 등록 취소 3년 그럼 여기 3년이 총 4번이 있어요. 금정무에 3년 이상면 버세 3년 자치 3년 등처 쓰 3년 다른데 3년 넣으면 틀립니다. 2년은 딱 한 번 여기 유튜브 집행유예 2년 이런 기가 막힌 앙기법은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앙기법이 어려우신 분은 빨리 제 강의 들으세요. 지금 안 늦었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앙기법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법령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기업 공장지단은 가능하죠. 리을은 제일 끝에 무형의 재산적까지 권리금 X. 디귿은 가압류 사적자에 있더라도 토지는 사적 거래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리을 토지 정착물이 미등기 건축물 미등기 무과도 거래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미음 지문이 길어요. 그럼 지문이 길면 모든 과목 항상 제일 끝에를 봐요. 제일 끝에 세차장 구조물 나왔죠. 이건 중개 대상이 아니죠. 이건 건물도 아니고 토지 정착물이 아니죠. 해당하지 않는 거. 원래 문제는 해당하는 거였어요. 저는 해당하지 않는 거로 해서 박스 처리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아까 자치 3년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이었죠. 아까 자치 3년 이렇게 한 해에 결격 사유가 벌써 지금 2번 나오네요. 그러죠? 그럼 중개보존 될 수 없다. 결격이라 보존도 될 수 없죠. 이번 공인중개사는 자기 자격증을 무상, 유상 다 돼야만 아니 되죠. 또 나오네요. 결격사유, 자격정지, 자정. 그러니까 결격사 앙기법을 꼭 외우셔야 돼요. 한 해에 지금 몇 번 내는 거야?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죠. 그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자격정지 벗어나서 결격이 아니네요. 결격이 아니니까 법인인 개공에 임원될 수 있습니다. 4번 4번은 제일 끝에 자격 취소인가 물어봤죠. 그럼 자격 취소 작년에 법이 바뀌었죠. 자, 보세요. 동네 자취생 있어요. 자취생이 혹시 밥을 굶을까봐 동네 식당이 부양정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우리 식당이 뭐정 끝나는 거죠. 상무정, 뭐 금능정, 부양정 이렇게. 그럼 자, 자취생한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해요. 혹시 자취생들의 밥을 굶을까봐 부양정이란 식당이 할인권 같은 현금을 유포했다. 부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자격취득. 양은 자격증 양도되어 정은 정지죠.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업무항고. 자, 이법이죠. 중개사법. 형법으로 이게 금고입니다. 금고 이상. 그 금고징역 들어가죠. 무슨 법이에요? 이법과 형법 몇 개 규정. 금고 이상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금고징역 다 들어가요. 그 유포, 집행유예 포함이죠. 포함. 기가 막히죠? 현금 유포,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부양정이 자취생한테 현금을 유포했다. 그럼 자 여기 양도대여가 자격증 양도대여가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양도 앞에 항상 이렇게 성명이 있어요. 그럼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그게 양도되어져 중교물한 경우 자격 취소 맞습니다. 4번이 정답. 5번은 제일 끝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물어봤죠. 그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자, 계좌식 문둥이 휴강이에요. 계좌식 문둥이 휴강. 선생님이 맨날 술 먹고 휴강하면 되겠어요? 그럼 바로 계좌식 문둥이 욕 나와요. 그가 개시 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 취소 후 자격증 위반 납, 중개환송 후 손해배상 설명 안 합니다. 문자, 간판에 문자, 글자, 성명 위반, 등록 취소 후 등록증 위반 납, 이는 이전 신고 10일 이내. 자, 이 자를 왼쪽으로 뒤집어 봐요. 그럼 뭐가 돼? 왼쪽 10이 되죠?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자. 휴는 사전 신고 세트입니다. 휴 그러면 휴업과 관계된 신고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광은 표시 광고할 때 명시상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아 유사 명칭 여기 없잖아요. 계좌선 문둥이 휴강 없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가 들어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이건 개공 아닌 자니까 세게 처벌돼요. 유사 명칭 사용하면 개공 아닌 자라 1-1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1이 소설이에요. 소설 제목이 등소보양. 부드럽죠? 소설이라 등소보양. 출판사가 매할 출판사임, 매할 출판사임. 이 양은 삼국지의 유비가 키우는 유비의 양이에요. 유비의 양. 유비는 삼국지고 중국 소설은 보통 네 글자죠. 영화도 막 화양연화 네 글자잖아요. 소설은 네 글자예요. 근데 그 양이 어머 몸이 아포, 어머 불쌍히 아포, 몸이 아포. 이건 이모티콘이에요. 뭔 말인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등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중개 보존을 개공송 합판수 5배 이상 고용, 이 양도되어 중개업 매매업 금쟁이죠. 아름 무등록임을 알면서 협조, 초과소수, 의뢰인 판단,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여기 유네의 유비의양 유사명칭이네요. 비가 업무상 비밀 누설, 개공에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 양은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한 자. 이게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입니다. 그래서 1-1입니다. 지금 모의고사 사정이라 암기법 제가 빨리빨리 합니다. 제 암기법이 궁금하신 분은 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죠?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퍼펙트한 암기법은 정말 없습니다.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법령상 법인인 개공이 경험할 수 없는 거, 원래 문제는 있는 건데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그럼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어설피 외우면 돼야 안 되고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자, 상가 주인님, 다시 상가 주인님은 관대한 분이 돼 얼마나 관대냐면 상가 주인이니까 경제를 잘 알겠죠. 그래서 경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상소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 돼 얼마나 관대? 경제에 관해 상소히 잘 알려져요. 이게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만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분양 대행입니다. 어설피 분자 외우면 분양업 안 되잖아요. 분양 대행만 가능하죠. 어설피 이임 외우면 임대업 안 되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퍼펙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저,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다음 소개 알선이에요.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 소개 알선.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상가 주인님이 상주님이 관대한 분이 돼 경제관의 상소에 알려줍니다.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여긴 주택 용지가 틀렸죠. 용지 X.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에요. 주택. 그 다음 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참, 우리 선생님들도 니은이 정답인가 아닌가 견해가 가뉘었습니다. 거의 5대5였어요. 선생님들이 이것도 모르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똑바로요. 자, 상주 거꾸로 주상이죠. 그러니까 주상 맞았잖아요. 주상 건물. 그리고 분양된 관리된 퍼펙트하죠. 그러니까 저같이 상주님이 관대함이다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세상이 니은이 정답인가 아닌가 5대5로 갈렸다니까요. 정답입니다. 여기는 없는 거니까 여기는 정답이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자, 정답이란 말은. 그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 금융 없죠. 금융 없어요. 리을 국세청 수보상 공무회상 세상에 동산이래요. 부동산이죠. 이런 문제를 세상에 동산 X 부동산이야지. 미음 법인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제 경영기법 경제죠. 경제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여기 없지만 당연히 중개업과 당연히 경공의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빼고 이거 퍼펙트 외우시면 됩니다. 7번 분사무소 설치 틀린 겁니다. 이번 군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동일군에 둘 수 없어요. 이번 개공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하는 거죠. 한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죠.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 그럼 여러분 이걸 보통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특수법인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법률 그대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 법인. 이 법인은 중개업하기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해줘야겠죠. 따라서 분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기억하세요. 중개업하기 쉽게 해준다. 5번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8번 법령상 법인인 개공에 중개사무소 등록 중이죠. 등록 중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럼 이전 신고, 폐업 신고는 다 원본 가야 되죠. 이것은 분사무소 틀렸죠. 지금 여긴 등록 중이죠. 분사무소는 등록 중이 아니라 설치 신고 확인서죠. 미음은 3월 초과할 때 휴업 신고할 때 원본 제출해야 되죠. 이게 답이 3번입니다. 9번 인장 등록 자 틀린 거죠. 이번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번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개공의 등록과 인장을 변경할 때 7일이죠. 그러면 삼성그룹 창업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고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고 이병철 회장.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내서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 창업자입니다. 이게 인장 변경 7일이에요. 인장 변경 7일. 7일 맞습니다. 3번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항상 주사무소가 간청하죠.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직에 따라 신고한 원칙은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죠.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부증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다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5번은 제기대 자격 취소인가? 근데 이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자격 정지입니다. 아까 자격 취소했잖아요. 자격 정지가 소유인 설거지 자정해야 한다. 소유인은 설거지 몇 시에요? 12시까지 공부하고 자정해야 합니다. 소가 이중소속, 인역이 인장 위반 여기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래기 와서 거짓기재 또는 서명 나라는 거 지가 금지행입니다. 소인 설거지 자정해야 한다. 이건 자격정지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10번 법령상 사무소 명칭 틀린 겁니다. 법부치 6조 위안 개공은 공인중개사 이 말씀 안 되죠. 자격증 없으니까 이 문자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되죠. 정답이 1번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무등록이죠. 그러면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간판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성명 표기해야 되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공인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한 경우 등록관청 맞아요. 등록관청은
그 명칭에 사용된 간판. 자, 이게 포인트는 철거를 누가 명하는가죠? 이 등록관 청철, 다 치읓, 청철 발음 똑같죠? 등록관 청 맞습니다.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구청 장이죠? 청철 개가 돼요. 5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명시해야 됩니까? 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이렇게 외워요.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그럼 자격증 따고 사무소 등록하면 일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자격증 따쓰고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딱 명시했던 겁니다. 그럼 날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지. 사가 개업공정이사 성명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공사 성명 하나. 연락처 없어요. 이제 사무소가 연락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개공에 연락처 명시한다. 틀립니다. 개공은 성명만 명시할 의무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는 사무소 명칭에서 맞았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11번 개공이 의뢰받은 대상물에서 표시광고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중개보조에 있는 경우 개공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 성명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등록 중개하면 안 되죠. 자, 3번은 여기 구체적인 구 나오면 국장이에요. 국장. 한번 중개 대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이 표시 광고 위반하면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포상 외워올 겁니다.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되죠. 아까 이게 중개사무소 명시해야 되고 인터넷 광고할 때는 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사항. 그럼 이거 이렇게 보세요. 자,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 장마철에 홍수나면 안 되죠.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명시. 거래 형태, 대상물, 중개상물,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다음에 건축물은 다음 사항. 다 밑에 건축물이에요. 총층수, 사용 승인 받은 날. 다음에 방향. 수가 방개수, 욕실개수, 관리비, 주차 대수, 입주 가능일. 을 명시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들렸죠?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암기법 너무 팩팩합니다. 명시까지 딱 넣어서 이게 어디에서 먹죠? 명시해야 된다. 명시사항이죠. 5번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스탑기간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맞죠? 기본계획서 본이라 뭐다?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눈만 크게 뜨면 본이라 분 보입니다. 12번 법령상 개공의 사무상 보기시공에서 게시할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럼 게시할 사항이 자 제가 개사업입니다. 개사업 얼마나 지난가 궁금하죠. 개사업 등소보자 네 개가 어인데 이게 옆으로 가는 개가 아니고 멍멍이 개예요. 멍멍이 개. 멍멍이가 어떻게 해주세요? 여기 월월 개가 어떻게 있어요? 월월. 그럼 저같이 꼭 외우세요. 보세요. 등소보자 밑에 원 이렇게 꼭 저같이 쓰세요. 이게 등록증 원본이에요. 자격증 원본. 이건 사업자 등록증. 그럼 사업자 등록증 원본 하면 틀립니다. 그래 시험에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 틀려요. 원본은 뭐다? 여기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요일표, 보증 설정 서류. 사업자 등록 원본 아니에요. 지금 게시의무입니다. 꼭 저같이 개사업 등소보자 월월 이렇게 하세요. 기억 실무계획 수료증 없어요. 니은 소공도 실무계획 수료증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시험에 실제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 틀렸어요. 원본은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입니다. 틀렸고 리을은 공인사 자격증 원 여기 원본이에요. 4번 X. 미음 분사문서는 이제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이게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문서는 뭐가 있어요?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맞았잖아요. 그래서 미음을 뺀 5번이 정답입니다.
암기법 저같이 퍼펙트하게 꼭 외우세요. 어설프면 절대 안 됩니다. 13번 법령상 법인인 개공이 등록관청 자 관할지역 외네요. 이게 포인트죠. 외의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 중 변경사를 기재하여 교부. 틀렸죠. 이건 관할지역 안일 때 이 말이 나오죠. 여기 외기 때문에 새로운 등록 중 무조건 재교부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하면 왜 기재가 지연되는가? 사유조건서를 첨부해야 되죠.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아까 계좌손 문둥이 100만원이 아까 드렸어요. 보상기법 퍼펙트하니까 계좌식 문둥이 기억나잖아요. 4번 아까 했죠. 2자 왼쪽 뒤집으면 아까 10이 된다고. 그래서 분사무소는 11을 맞고 항상 주사무소 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맞죠? 이전 후 관할관청에 통보해 줍니다. 정답 1번입니다. 14번 법령상 개공의 휴업폐업 옳은 겁니다. 자, 1번이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단 1초 만에 끝내버립니다. 1번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연령 환자에게 승계된다.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자 업무정지 행정처분 행했죠? 뒤에 항상 승계되는가 승계되지 않나라고 나요. 여러분 부부끼리 게임해요. 게임하는데 와이프가 이겼다. 처 1승. 승계된다 앞에 항상 처분이래요. 폐업일 X. 1년이에요. 여기 처분일, 처 1승, 처분일 맞았죠? 1년 맞았죠? 승계된다 맞았잖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처 1승 외우면 퍼펙트하죠? 밑에 안 읽어요. 근데 안 읽으면 1번이 맞은가 의심되니까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럼 또 지문을 2번 읽게 해서 시간부적으로 시험을 떨치는 겁니다. 퍼펙트하죠? 와이프 한 번 1승, 처 1승. 폐업일 X. 또 1년이에요. 1년.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계곡의 폐업 신고 1년 이내에 다시 일하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공탁금 몇 글자요? 3글자에게 3년 이내에 회수 못합니다. 4번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별도로 휴업 폐업할 수 있어요. 5번 중개업 폐업 신고는 스스로 납부가 아닙니다. 지금 망해서 그만두는데 돈 내라고요? X. 15번 법령상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옳은 겁니다. 이번 개공은 중개 완성된 후에만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교부도 그때 해야 되죠. 전에 안 됩니다. 자, 이번 이것도만 헷갈려하는데 잘 보세요. 거래계약서 몇 글자죠? 5글자. 여기 밑에 확인설명서 몇 글자요? 5글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개공, 소공은 이 두 가지 서식이만 서명 및 날인이요. 또는 X. 여러분 서명 및 날인 그래야 5글자죠. 서명 또는 날인 6글자잖아요. 눈만 크게 뜨면 거래계약서 5글자, 확인설명서 5글자. 이 두 가지만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럼 개공, 소공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서명 또는입니다. 딱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5글자, 및 5글자. 이건 또는인가 밑인가 이거 해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3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아주 중요하죠.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4번도 해마다 시험이 나오죠. 개공의 거래계약서 보증기간 가로 푸지 마시고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자, 이게 보증기간 이거 꼭 외우세요. 이렇게. 여러분 학생들이 전학 갈 거자. 학생들이 전학 갈 때 3, 3, 5로 몰려갑니다. 다시 학생들이 전학 갈 때 어떻게 가요? 3, 3, 5로 몰려간다.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버전, 확인설명서 3년, 갈 거자, 거래계약서 5년. 우리 책 제일 끝에 매수신청 대리 다 5년이에요. 매수신청 대리는 확인설명서 5년, 사건카드 5년. 퍼펙트하죠? 전학 갈 때 3, 3으로 몰려간다.
이런 걸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5번 지문이 길어요. 항상 끝에 확인.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 등록 취소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임등치는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제목이 증직상투. 여러분 무협지나 그 홍콩 영화 막 네 글자죠. 막 흡혈 흡혈 뭐라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증직상투 무협지 무섭잖아요. 출판사가 외할 출판사임. 무협지는 날아다니니까 손전거 손자전거 필요 없죠. 손전거 겸해할 필요 없다. 이 무협지가 시장을 2년에 이상 독점했고 1년 이내에 3억과 다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할 초판하고 증직상투가 금지행위예요. 자세한 암기법은 제 강의 보세요. 지금 모의고사라 자세한 건 못 해드립니다. 사가 이중사무소, 이미 임시설물, 또는 중개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안 했어요. 전속중개 정보 공개 안 했다. 여기가 거죠, 거. 여기 둘 이상 거래계약서는 임등치 맞았네요. 미가 등록 기준 미달, 겸이 법인일 겸업제한 위반, 휴 밑에 유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여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처분받은 겁니다. 다음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세금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사유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16번 법령상 제공 갑의 손해배상 책임 옳은 겁니다. 이번 갑은 거래 체결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후 공제에 가해 공탁해야 한다. 앞에 틀렸죠? 거래 계약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이라 했죠? 그거 아까 손 이거 안 하면 아까 손점거 미경험은 임등치하고 방금 했잖아요. 여기가 업무 개시 전입니다. 2번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보증은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맞습니다. 그럼 2번, 3번 묶으셔가지고 보증은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3번 갑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의 만료로 다시 보증 설정하려면 그 보증 기간 만료 후 즉시 틀렸고 만료일까지죠. 만료 후 즉시는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만료일까지입니다. 2번, 3번 두 개 비교하세요. 정답 2번입니다. 4번 제일 끝에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되는가? 아까 손이죠, 손. 아까 손이 뭐였죠? 손점검 미규 임등치였죠? 틀렸어요.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금 외웠죠? 5번이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온 숫자인데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죠? 며칠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되죠? 이 숫자 작년에도 나왔고 자, 잘 보세요. 지금 뭘 물어봤죠? 뭘 물어서요? 다시 가입. 그럼 자, 눈 크게 뜨시고 졸리세요. 눈 크게 뜨시고 다시 가입 써보세요. 이응자 빼고 몇 글자인 거 써보세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이응 빼고 11, 12, 13, 14, 15. 이응 빼고 15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15일이에요. 눈만 크게 뜨고 며칠, 몇 글자? 15글자, 15일입니다. 절대 죽을 때까지 잊어먹습니다. 7번 공은이사인 개공 갑에 소공 을이 있네요. 을이 중개했네요. 그럼 을도 소명단을 해야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을의 업무상 행위를 갑의 개공행위로 보죠. 자, 2번 확인 설명서 몇 글자? 5글자. 그러면 밑이라고 밑 5글자 서명 밑날인. 보통 같은 왜 같은 30일 이게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같은 회의 세상에 아까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및 물어보죠. 한번 소공을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실거래가 신고서 지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양벌규정, 소공을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 이 법에 해당하여 이 법 위반이죠. 을이 징역형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가면 해당적 규정 벌금 맞죠? 개공은 고용인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갑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보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하고 관계증서 사본 등을 교부해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20번
의리 개공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 보수 옳은 거네요. 1번 갑의 개공의 고유 가치 없이 당사자 을 사정으로 거래 계약이 해지되면 갑은 보수 받아야겠죠? 받을 수 있다. 2번은 말해봤겠죠. 앞에가 주택이죠. 주택 중개보수는 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는 주택에 나오죠. 조례 정하고 뒤가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3번 개공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그럼 용서 안 되죠. 누가 법을 잘못 해석하여 용서 안 해요. 잘못 해석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받은 경우 당연히 323조 1항 금지행위 초과수수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죠.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의 약정이 없는 때 초과 무효입니다. 중개사물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된 데가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한 날이죠. 거래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 즉 잔금 지급일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개공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럼 개공 등이라 보조원도 금지되죠. 금지행위는 자 매할 초판 정기상투 꾸고 다닙니다. 매가 중개상물 매매업 아래 무등록 중개입임을 알면서 협조, 초과수수, 판단을 그르치게 해요.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 그리고 아까 증직상투가 제가 무협지라 그랬죠. 무협지. 그 증직상투 무협지 뒤에 항상 꾸단이 따라 나와요. 증직상투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이에요. 꾸며낸 단편. 그래서 증직상투 뒤에 항상 무협지 뒤에 꾸며낸 단편 따라 나오고 꾸가 거래도 안 했는데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것이고 개공이 단체를 구성해서 다른 개공 왕따시킨 겁니다.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그럼 기억 무등록 중개업을 이용인의 사실을 알면서 금지행위네요. 협조. 니은 부동산 중개를 매매한 개공이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했다. 그럼 직접거래 아니죠? 니은 X. 디귿 자기 중개인과 직접거래 금지행위죠. 리을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을 아까 꾸단 미음까지 꾸단 그래서 니은을 뺀 5번이 정답입니다. 20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원래 문제는 해당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지정 취소는 부내망 설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봤나요?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잡혔다 들어봤죠? 그러듯이 부운의 망, 내가 놓은 망에 내가 잡혔어요. 그럼 얼마나 운이 없어요? 부운의 망을 설치하다가 여기 지쳤다. 다시 부운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쳤다. 운이 없죠? 내가 놓은 망에 내가 잡혔다. 그래서 부운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쳤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가요? 제가 이 양기법을 만든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발생했죠. 중국에서 해저에 엄청난 큰 망을 설치해서요. 외국 핵잠수함 잡으려고 특히 미국 핵잠수함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큰 망을 설치했는데 세상에 그 망에 중국 핵잠수함이 걸려버렸죠. 얼마나 운이 없어요. 이렇게 부운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치다. 세상에 자기 핵잠수함이 그 망에 잡혀버렸습니다. 제가 예언가예요. 제가 올해 시험 문제 다 예언 찍어드립니다. 그럼 부가 이제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 운이 운영규정 승인 안 받거나 위반한 경우, 개공에게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 사망해사, 설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망을 1년 이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왜 1년이요? 잘 보세요. 여기 일자주일, 치치 일자주일, 그러니까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래서 부운의망 설치. 1번은 여기 운영규정 운이에요. 운영규정. 2번은 개공에게 공개를 3번은 6개월 아니 1년이라고요. 1년 이내 설치 안 한 경우 디귿 X. 리는 사망해사.
미음은 칠 끝에 여기도 운영, 운. 그러니까 기억도 운영규정 운. 미음도 운영규정 운. 그래서 디귿만 틀렸어요. 1년이에요. 자, 설치 일자, 치 일자 1년이랍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